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 수업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대면 수업 때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원해방정식 복습입니다. 원해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원해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제곱 더하기 제곱 R제곱 요거 되시죠? 왼쪽 편이 중심에 대한 정보, 오른쪽 편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 그래서 1번 풀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1. 쉽게 할 수 있죠? A, B가 2,1, R은 루트 3.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루트 3 제곱하면 3 되겠네요. 되시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중심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반지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지만 이 두 점이 특별히 지름의 양끝이라고 하네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A와 B가 있는데 이게 지름의 양끝이 된대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겠죠. A, B와 가운데. 그러니까 A, B의 가운데 중점, 이게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죠? 평균 이용하는 거? 잘 기억 안 나신다고요? 한번 써드릴게요. 요 A하고 B의 X값의 평균 -2, 4 요거 평균 하면 2분의 2니까 1 되겠죠? 1. 그래서 X 1 Y 그럼 해보실 수 있겠죠? 4, 2 빠르게 그러면 6이니까 3 되겠네요. 그래서 1,3이 원의 중심. 다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은 요렇게가 반지름이죠. 요 점을 만약 C라고 하면 요 점을 C라고 하면 요 A에서 C까지의 길이 AC의 길이 요게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물론 CB의 길이 요거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 A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게 전에 배운 거를 또 복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안 되면 책을 복습하셔야죠. 책을 찾아가서 요거 X끼리 빼고 -2하고 1 빼면 거리가 3이죠. 3. X쪽으로의 거리 3. Y쪽으로의 거리는 4하고 3이니까 1이죠. 그래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데 원리를 설명해 드리진 않고 요게 풀입니다. 그래서 루트 10. 그럼 이제 답은 쓰실 수 있겠죠.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인 10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별한 점은 아니고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원의 중심, 반지름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법이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겁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풀이가 있네요. 그쵸? 0,0, 0,4, 3,3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세 점을
우리가 구하는 식을 x-a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0 넣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뭐 한 거지 되겠죠. 다음 0,4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0이니까 a제곱, 그 다음에 4-b의 제곱, 그 다음에 r제곱,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a제곱, 3-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이 3개 나옵니다. 1번, 2번, 3번. 그럼 이 1번, 2번, 3번을 잘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3개의 식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a제곱, b제곱, r제곱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식을 서로 빼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r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2번 식에서 16-8b 플러스 b제곱, 요거 완전제곱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 부분 중에서 b제곱 없어지고 16-8b만 남는 거죠. 그래서 16-8b는 0이라는 네 번째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요거 되시겠죠? 또 같은 방법으로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또 빼면 여기에서 9-6a 그리고 여기에서 9-6b가 남고 a제곱, b제곱, r제곱은 없어져요. 그래서 18-6a-6b는 0 여기까지 오실 수 있죠. 그래서 4번, 5번 식까지를 죄송해요. 4번, 5번 식까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a, b, r을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서 뭐 찾을 수 있죠? b값 찾을 수 있죠. 16-8b는 0을 만족하는 b값은 2 되겠네요. 2. 다음 요걸 만족시키는 b값을 여기다 넣으면 12로 바뀌고 요렇게 식이 돼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a값 찾으실 수 있죠? 18에서 12 빼면 6이죠. 그럼 6-6a는 0. a는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a, b를 왜 구하죠?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a, b, r을 구하면 a, b, r 대입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a랑 b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면 r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r값은 1번식에 대입합니다. 가장 간단한 1번식. a에다 1 넣고 b에다 2 넣고 그러면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1 제곱하면 1 더하기 2 제곱하면 4 요게 r제곱이래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되죠? 반지름이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다 찾았죠? 이제 원의 방정식 완성해 볼게요. x-1의 제곱 a가 1이니까 그 다음에 y-2의 제곱 b는 2니까 그 다음에 r제곱은 루트 5의 제곱하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3번의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선생님 풀이 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선생님 풀이 보고 있으면 아 맞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는 참고로 하고 본인이 영상 덮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놨어요.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 일반형은 원의 방정식을 잘 세팅해 놓지 않고 그냥 쭉 풀어서 일반적으로 쭉 풀어서 써놓은 식. 그래서 일반형이에요. 요거를 뭘로 바꿔주세요 라는 문제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표준형은 뭐죠? 아까 썼던 요거 있죠.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요 형태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이랑 8x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은 요 8x가 힌트예요. 8x x 플러스 4제곱 8의 반 갖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 y제곱이랑 마이너스 6y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은 뭘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요게 힌트라고 했죠. 1차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y 절반 마이너스 3 요거 일단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위에 식하고 밑에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사실 위에 식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밑에 식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요런 애가 나와요. 요런 애가. 그 다음에 요것도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요런 애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는 없었는데 이런 애를 넣으면서 완전 제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다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의 식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위의 식을 일단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넣어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새로운 숫자 마이너스 25가 생깁니다. 이 마이너스 25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최종 답은 아니죠. 최종 표준형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제곱은 이렇게 쓸게요. 저는 25 넘겨서 5의 제곱이라고. 왜냐하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빠르게 찾으려고. 중심 뭐죠? 왼쪽 편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y 값은 마이너스 4,3이죠.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5를 제곱하면 25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이 표준형 붙이는 거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번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접하는 기울기 m인 접선. 요게 첫 번째 공식이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 mx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기울기를 알 때. 그러면 요 문제 잠깐 볼까요? 이 문제는 지금 세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이 원과 이 직선이 k 값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요거 k입니다. r이 아니라 필기체 k. 이 k 값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경계가 되는 부분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이 기울기 2인 직선이 요거하고 접하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2번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되시나요? 공식 기억나실까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억나시죠? 방금 썼으니까 기억해야지. 방금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얘하고 얘가 접하려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이 얼마죠? 루트 8이죠. 루트 8 곱하기 루트 m제곱, m은 2죠? 여기다 써드릴까요? m이 2였어요. m이 2.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 이 공식으로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하는 경우에 k값은 요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뭔지 기억하시죠? 식 두 개 쓰기를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한 번은 2x 플러스 루트 40. 이거 다 계산하면 루트 40이에요. 한 번은 2x 마이너스 루트 40. 식 두 개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에요. 수학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방에 쓰려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루트 4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루트 10. 루트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루트 40이 왜 루트 10으로 됐는지는 각자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냐? 접하는 경우에 k 값은 두 개가 생기는데 그 값이 2하고 루트 10입니다. 되시겠죠? 답은 k는 2 루트 10 또는 k는 마이너스 2 루트 10.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하느냐? 대충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원에 접하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가 2루트 10 마이너스 2루트 10이에요.
여기가 접하는 순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일까요? 요 K 값이 요 안쪽에 있으면 돼요. 요 색깔을 보일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 위치하면 답 쓸 수 있겠죠. K 값이 1번의 답은 K 값이 요거 사이에 있으면 돼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루트 10과 플러스 2루트 10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 개 다시 한 개. 그 위로 가면 안 만나죠. 그게 이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기의 답은 여기 위쪽, 여기 아래쪽. 요게 3번의 답이고 요게 1번의 답이고 얘는 2번의 답들입니다.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경계점이 접하는 거고 그 안쪽에 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고 밖으로 나가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답 써볼게요. 3번 답은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어때요? 작아야 되겠죠? 아래쪽이니까.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요거 또는 요쪽 위로 올라가 버려도 돼요. K는 플러스 2루트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 3번 답, 2번 답, 1번 답. 여러분들도 한번 공식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4번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두 번째 접선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x1, y1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똑같은 식에다가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죠? 비교해 보시면 잘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문제 해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3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 번 넣고 y에다가 3 한 번 넣고 한 번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x제곱이 x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y제곱은 y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고 근데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x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3 한 번 곱하고 y를 쓰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쓰는 거. 이게 끝이에요. 사실 너무 허무하죠. 이거 그냥 잘 정리했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3번하고 4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접선의 공식을 알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3번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좀 욕심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다양한 풀이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